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2015학년도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령 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일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신 내용 소개를 먼저 하신 후에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 인사하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학부모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5학년의 찬민이 아버지이시죠? 우리 본교 운영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4학년의 현지 2학년에 있지. 현지 어머니 본교 학부모의 신임 지연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께서 자녀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부회장님이신 지연우 회장님께서 회장을 선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로 본교에 부임하신 교감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교 박무선 교감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교감생님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감생님께서는 교육학 특사이고 전문 상담 교사이시고 장관 표창 전국 1등급의 장관상을 다 수상하셨고 올해로 교육 경력이 아마 여기 학부모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36년째 초등학교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평생을 바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진영 건병에서 5년 계셨고 진영 대창에서 2년 반 계셨다가 지난 1일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생님께 제가 한 5분 정도 우리 학부모님께 인사 겸 당부 말씀 제가 부탁드려 놨습니다. 제 인사 말씀 끝난 다음에 교감생 말씀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제 소개
또 학부모님께 뭐 여러 가지 당부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가 오기도 하고 예년 같으면 아마 가을 저녁 시간대에 했을 텐데 오후에 해서 아마 참석하신 분이 좀 적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도 이왕 학교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학년 대답하면 보세요. 1학년 제일 많이 오셨죠. 역시 전통적으로 1학년이 많이 오시고 2학년 예, 씩씩합니다. 3학년 네, 고맙습니다. 4학년 많이 오셨네. 5학년 예, 더 크게 하셔야 되겠는데 수가 작아도 6학년 학부모님 손도 안 들고 하는 건 아마 위장학생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박무선 교감선생님과 같은 날짜로 본교에 부임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요 가까이 있는 분의 말씀처럼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요일 날 학부모님께 인사장을 돌린 것처럼 모교에서 뛰어놀고 또 이 지역에서 거의 평생을 살고 있다시피 해서 모교에서 이렇게 근무한 것은 아마 더 열심히 좀 땀 흘려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 저에게 후배가 되는 우리 아이들 잘 보살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여기 다닐 때 6년 동안 도시락은 한 번도 사온 적이 없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TV나 그 다큐멘터리 자주 보셨지에 아이가 점심시간에 수도가로 뛰어가서 뭐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하는 거, 그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요즘 버스를 타고 제 집이 지금 삼계동이라서 창원고속을 주로 이용하면 창원여객을.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3년 기배를 다녔는데 3년 중에 한 2년 정도는 학교를 가고 1년은 학교를 못 갔습니다.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잘 못 믿으시겠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진영에서 저기 부산까지 다녔는데 4년 중에 한 3년은 다니고 1년은 똑같은 이유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대학교에 졸업 앨범이 없어요. 앨범비를 못 내가지고. 그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자녀 교육에 관심도 많고 또 바쁘시거나 해도 꼭 시간을 내서 오셨을 테고 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이 많이 계시겠죠. 또 여기 오시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 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가게 일로 못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뭐 좀 어렵게 자녀를 키운다고 학교 근처에는 와보시지 못했는데 뭐 오신 분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기 안 오신 부모님이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일일날 우리 선생님들께 당부한 것처럼 뭐 형편이 어렵거나 뭐 부유하거나 가리지 않고 한 학생도 낙오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하지 않고 모두 거두어 키울 수 있도록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살필 겁니다.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여기 오신 특히 운영위원장님도 뭐 여러 일이 많아서 자주 시간을 내서 학교에 와주시고 학부모의 회장님이야 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런 크고 작은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여하시는 것은 마음가짐이 반쯤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못 오시는 그런 분도 저희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헤아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지 뭐든지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만나서 뭐 정보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만남이 잦지 않으면은 그런 속정이나 깊은 정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의심이라든지 뭐 오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그런 게 싹틀 수가 있으니까 자주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또 특히 최일선에 계시는 담임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지 그 뜻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찾으셔가지고 많이 가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과정 설명회지만은 그 제가 제목을 따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제가 상금을 조금 걸고 공모를 해서 교육과정 설명회라고 하지 않고 교문에 제가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따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고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이 상으로 책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제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지. 한 분, 또 한 분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손 드신 분 한번, 어머니 한번 큰 소리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감생 오셔가지고 책을 골라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약속한 시간이 10분이었는데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는 마치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는 선임 조기문 교장선생님께 4년 동안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안팎의 살림살이를 튼튼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김해 지역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영대형초등학교는 다시 살아나는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알찬 그런 학교라고 그렇게 평판이 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힘을 모아서 더 알찬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해 하실지 모르는데 2학기 교육과정 설명이니까 뭐 특별한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뭐 행사라든지 중요한 교육 활동은 연초에 세운 그 계획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1년 동안 살림살이 계획한 그대로 이어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자녀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가을 대회 운동회가 10월 8일 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며칠 있으면 추석 연휴고 해서 그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어릴 적 생각하시는 그런 아주 거창한 규모의 가을 대회 운동회는 되기가 어렵고 뭐 무용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되는 대로 미리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보내시고 필요한 그런 곳에 참여 요청이 있으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뭐 가정통신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오늘 오시지 않은 분도 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맹이가 없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다 마쳤는데 딱 한 가지 당부드리고 인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 걱정 뭐 기대 희망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면 자녀 교육이 따라온다.
행복하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노학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감 방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너무 제 소개를 좀 과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정당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지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는 아주 작년에 계셨던 조기문 교장 선생님에 비해서 연세가 많이 젊으시죠. 근데 우리 김해 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들한테 자문이라든지 멘토의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기문 교장 선생님께서 4년 동안 많이 다져놓으신, 이루어놓으신 그 바탕 위에 앞으로 또 4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학교로, 살아있는 대형 초등학교가 되도록 교장 선생님 노력하실 것이고 저도 또 도움을, 협조를 많이 해서 우리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연식이 있는 관계로 자꾸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좀 준비를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감히 제가 교육계에는 오래 있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어제 아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야, 엄마 아버지가 너희들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혹시나 엄마 아버지가 이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아주 미안해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1초도 안 쉬고 예 있지요. 깊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도 2가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한 번도 욕설을 하지 않았다. 욕을 하지 않았던 게 여기서 당연히 마음속으로 제가 엄마가 교육자고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욕은 잘 안 할 텐데 싶은데 이제 제 아이가 그 사회에 나와보니까 어른들도 너무나 그 욕이 상용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요즘 욕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어른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저는 또 생각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가족 여행을 간 거 이런 게 아닐까라고 그래 알았다. 그럼 2번째는 뭐니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술을 한 잔을 드시고 오거나 하면 자주 우리 국보 이리 와, 우리 보물 이리 오너라, 보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3년 터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이제 조금 외모가 좀 귀여워가지고 저기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이 늘 귀엽다 하니까 동생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 그런 그 외모에 대한 동생에게서 오는 열등감이 있었는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국보 이리 와, 보물 이리 와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존감을 높였다. 그리고 자긍심도 생기더라. 그게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어려운 공부를 할 때에 늘 나는 소중한 아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용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입에 발린 소리 같은 우리 TV에서 그 MC들이 말을 할 때 꼭 인터뷰를 하면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의도적으로 좀 부추기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서 채널을 돌리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특히 형제나 자매에서 왜 한 명은 좀 우수한데 한 명은 조금 성적이나 성격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는 아이가 있을 때 더 그런 아이들은
믿는다, 그런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 사랑한다, 믿는다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다, 성장기 때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설문을 하면 보통 어떤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체육 선생님. 체육 많이 해주는 선생님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은 재미있게 해주는 선생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은 막 칼을 쓰고 하기도 하고 원맨쇼를 하고 마술도 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업할 때 그럼 이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를 이제 좋아할까 이런 설문을 해봤더니 그 공감해주는 어머니, 경청해주는 어머니, 자기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우리 그 책에 여러분도 뭐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주 말을 잘 못하는 어떤 아이가 컵을 들고 아빠한테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빠가 우유가 모자라니 다 먹고 나면 조금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컵을 들고 가면 엄마가 얘 컵 엎지른다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한테 가니까 오빠가 건배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음속으로요, 역시 오빠가 내하고 맞구나.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진심으로 좀 잘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즘 뭐 학교 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로 걱정들이 또 많은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좀 자세를 아이들이 갖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또 저희 선생님들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많은 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대흥 초령학교가 더 밝고 미래가 밝은 그런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한 가지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 설명회 마치기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책 선물을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등록부를 참고해서 추첨해가지고 학년별로 7분을 추첨하셔서 발표하시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2015학년도 2학기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전정관 연구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교 연구 업무를 맡고 있고 3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전정관입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박수를 쳐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그 교장선생님께서 첫 번째 내신 문제의 5만원 상금 당선자이기도 합니다. 함께 어울림 있는 행복한 우리 학교 이야기가 아마 조기문 전임 교장선생님 계신 때부터 또 김혜진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 계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임 교장선생님께서도 행복한 아이들을 굉장히 꿈꾸셨고, 그리고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도 우리 행복한 우리 학교를 꿈꾸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어울림이 하나 더 붙었죠, 그죠? 어울림.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을 꿈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나하나 그런 교육 활동들이 구체화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2학기 교육 활동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한 건 없습니다. 큰 줄기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학기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10월 8일 날 가을 대회 운동회가 있습니다. 앞에 가을 운동회와 가을 대회 운동회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 교장선생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올해부터 학예와 운동회가 경연제로 이렇게 실시를 갖다가 됩니다.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수학여행이 계획되어 있고 이 기간 동안에 1학년부터 5학년 가을 현장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그 빙상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번 7월 달에 학생들 수영 체험학습을 메르스 때문에 전면 취소를 갖다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3일 날 겨울방학식을 하고 내년 1월 26일까지 34일간 긴 겨울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2016학년도 전교 임원 선거가 있고 2월 12일 날 금요일 날 6학년 졸업식과 1학년 5학년 종업식이 거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계획들은 다음과 같았고요. 보통 우리 중간고사가 언제다, 기말고사가 언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이미 안내드린 대로 저희 학교 평가는 과정 중심 수시 평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1학기 때 아마 학생들이 수시로 평가를 갖다 실시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평가라는 것은 하루 날 잡아서 시험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업 중간에, 과정 중간에 수시로 평가를 갖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기 말이나 중간고사와 같이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학습활동 과정 속에서 그 학생의 참여도라든지 수행 과정 정도를 갖다가 그때그때 체크해서 평가를 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잘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아동을 갖다가 다독거려 주시면 학생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큰 성취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가 결과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매월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갖다가 전산화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안내장이 얼마 전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스 서비스를 갖다가 신청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이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건강기록부, 생활기록부, 그리고 학생의 출결 상태, 심지어 급식까지도 모든 내용을 다 집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참여를 갖다 하셔서 학생들의 내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전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또 보건 선생님, 아니면 영양 선생님, 상담 선생님 다 계시니까 미리 전화를 주시고 약속을 잡으셔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대해서 이어서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교장교감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11월 달 정도 되어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원능력 개발평가 왜 해요? 라고 질문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 희망하는 점들을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가장 학교가 수렴하기 쉬운 그런 통로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은 그 평가 결과에 나온 것을 따라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이해를 갖다가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4학년도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 라는 그런 긍정적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시면 되는가? 하나만 딱 하시면 됩니다. 만족도 조사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작년에는 온라인과 종이 설문을 갖다 병행했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이 돈이 조금 없답니다. 그래서 종이 설문은 수작업이 많이 가고 인력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 평가로 모두 다 실시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평가는 5단 척도 체크리스트로 정리가 됩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활동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알듯 말듯 이럴 때는 잘 모르겠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도 뭐 그렇다, 보통이라고 체크하시지 마시고 잘 모르시는 것은 모르겠다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유로서 술식 응답이 있는데 이건 담임 선생님의 좋은 점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 이걸 적으면은 누가 적었는지 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필적 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관리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의 관리자도 누가 적었는지 알 수가 없는 철저한 보안이 되니까 부모님들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힘이 되는 말씀을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으로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안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edu로라는 단어를 검색어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트가 뜹니다. 우리는 경상남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교육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녀 정보 확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의 학교 성명을 넣으면 그게 나이스하고 연동되어서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하시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누구를 하시느냐? 먼저 교장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한 분 더, 교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영양 선생님, 보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교사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 4인도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은 부모님들, 해당되는 부모님들께서 클릭하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만 진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선생님을 누르시고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솔직한 조사를 통해서 학교가 부모님들의 요구를 더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또 교육과정 운영에 부모님들의 요구를 갖다 수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학사 일정과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안혜진 인성부장님께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교 인성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안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학부모님들께서 누누이 수차례 들으시는 내용이 바로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사안이 발생하거나 우리 아이가 또 그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어머니 학부모님께서 많이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히 알고 계시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너무 떨어서 그런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듣기 힘드셨지요?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란 아시겠지만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학생 간에 발생했던 일을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정의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들이거나 학교 폭력으로 사안으로 처리가 되어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뭐 그런 것까지 학교 폭력이냐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과 달리 요즘은 이제 모욕 또는 뭐 강제적인 심부름뿐만 아니라 성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이 사실은 최근에 학교 폭력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또 민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있어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은 이런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해당 관련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폭력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체적 폭력이라는 것은 어느 학생을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감금뿐만 아니라 신체를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뭐 어떤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이러한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주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지금 전 사회적인 중대 사안으로 대두되었던 3년 전과 달리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 폭력의 경향은 지금 언어적인 폭력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을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퍼뜨리는 행위도 바로 언어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중고등학생들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빵 셔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빵 셔틀,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너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갚을 생각이 없는 일명 삥 뜯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 또는 너 오늘 잠바 예쁘다? 그 나중에 입으면 안 될까?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금품갈취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선생님들의 지도가 많아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머리를 써서 이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갈취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게임을 무한정 즐긴다라든지 또는 게임 셔틀이 있습니다. 너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게임을 해서 내 캐릭터 레벨업 시켜줘.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부탁받은 아이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 그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까 남학생들이 신체적 폭력의 경향이 많다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의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5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이 한번 발생하면 이것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따돌림이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해당 피해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따돌림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입니다. 최근 성폭력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청이나 또는 경찰청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치마를 들추거나 했던 것 또는 중고등학교 때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속옷 뒤에서 이렇게 끈 잡아당기는
거 모두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추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것은 이거는 성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야한 말을 해요, 야한 영상을 보여줘요, 이런 것들도 모두 성추행에 포함이 되는데 성폭력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실 아주 중대한 사항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성폭력 사안 발생을 인지를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 공격 보건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조금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양상 그런 폭력은 좀 지양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교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채팅방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모두 모았는데 해당 피해 학생이 들어오면 모두 무시하고 단체로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단체 초롱했는데 그 아이를 조롱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은 그걸 못 견뎌서 나갑니다.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못 견뎌서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SNS상에서도 집단따돌 운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먼저 학교에서는 이렇게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이 좋은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보호하거나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약을 하거나 원한다면 학급 교체까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에 따른 피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주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 조치를 결정하고 이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 사과에서부터 특별교육이 있으면 심리치료, 그리고 강제 전학 및 폐학 처분까지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제 전학까지 저희가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서면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학부모도 같이 특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해자 측에서 거부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학생 생활 기록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받았던 내용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에 대한 만약에 학생이 이런 조치를 받고 나서 자신의 행동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그러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적어서 아이가 상급 학교로 진학할 시에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부모님께서 보면 우리 아이에게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 아래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혹시나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일이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새 옷을 입혀 보냈는데 이 옷에 흙이 묻어 있거나 더럽혀져 있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라든지, 요즘들에 이상하게 어울리는 친구가 없고 집에 와서는 괜히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만 한다든지, 또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 정말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빌려간다 해놓고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아까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 가해 학생의 경우는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 새로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친구가 줬어요. 그래?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런가? 하고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자주 발생을 하게 된다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그런 모습을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비밀이 자꾸 많아지고 친구들과의 전화가, 또는 그런 친구들의 전화를 받으면 외출이 잦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이 지나치게 되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님에게 본격적인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학년을 제외한 3학년, 4학년 이상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급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이런 불편한 일을 경험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잘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마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 또는 저 아이가 나를 일러줬다고 또 나를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어른들에게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저희가 부모님을 상담해보면 부모님도 모르고 계셨던 경우가 참 많고 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런 거를 모르시냐고 학교에 상당히 서운함을 토로하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반에 이게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또 말을 하지 않는 경우 또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 저희 교사로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희도 물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지만 아무래도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얘가 왜 이럴까? 조금이라도 아니면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이나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부모님에게 아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애한테 그런 거를 그 애한테 막 오냐, 너도 한 대 때려주라, 뭐 이런 반응까지 있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이 아이는 또 내가 뭐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일단 무조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느꼈던 불편한 감정, 그런 어떤 상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부모님께서 먼저 너무 지나치게 흥분을 하시거나 또는 감정적인 반응을 내보이시면 아이도 이런 상태에서는 그 병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우리 아이를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이후 내용은 이제 학교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라면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 학교에서 그랬다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마 먼저 부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일단 아이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으시고 객관적으로 학교와 함께 학교집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그런 가해 학생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을 내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후에 좀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적인 도움과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니까 혹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까, 어떤 처벌을 내릴까라고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행동이나 어떤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본교의 윙클래스에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에게 보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담기관을 찾아서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유인물에는 요거와 관련해서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제가 연수물로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보건교사 최정임 선생님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교생의 금강 강유입니다. 보건교사 최정임입니다. 네, 성폭력 관련 교육은 이전까지는 계속 피해자, 우리 1학기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해자 교육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난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일들 때문에 가해자 중심 교육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네, 성폭력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폭력 중에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안 처리가 아주 예민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상대방이 동의 없이 강간 및 기타 윤곽행위 강요한다. 이게 이제 성을 계기로 하는 모든 폭력을 성폭력이라 합니다. 성폭력의 유형 중에 대상별 분류를 잘 봐주시면 초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성 폭력에 해당되고요.
이 청소년 성폭력과의 차별은 아동 같은 경우는 아까 성폭력의 전체 개념에서 동의가 없이 했는데 아동은 동의와 상관없이 동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성폭력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장애인 성폭력이 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자는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반드시 이거 특수 선생님께서는 요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사 하셨습니다. 관계별 분류에는 또래 성폭력,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아까 친구들 주기, 내지 껐다기, 아니면 야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이미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친족, 사촌에 대해 혈족, 인척, 친인척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실 이거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요. 이모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테도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걸 작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데이터 성폭력 같은 경우는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경계가 모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데이터 성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성교육 국가수준 표준안으로 해서 학년별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성폭력 예방 교육도 3시간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교 활동 시에도 되어 있고 1학기 때 못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있고요. 보고소식지에 항상 성폭력 관련 내용들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아동 청소년 선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가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성범죄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혀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문제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학생이 발생됐을 때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비밀을 유지하고 인권보호, 피해자한테 그냥 전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이수를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데 만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학교 내 정치 교육을 하지만 만 16세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 소년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대해서는 잠깐 신체적 후유증과 심리사회적 후유증이 있는데 사실은 심리사회적 후유증이 더 문제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신고 1366, 1127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밑에 지금 아동성폭력 원스톱 이런 곳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시문에도 나가고 그 의무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안내드린 대로 교장선생님 책 선물을 받으실 분들은 추첨이 끝났거든요. 교감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 많이 오셔가지고 1학년 2분, 그럼 각 학년에 다른 분들 한 분씩 추천이 되었습니다. 1학년 1반 이지우 어머니, 그다음 1학년 3반 황주영 어머니 당첨되셨습니다. 2학년 2반 이채윤 어머니, 그리고 3학년에 손현준 어머니.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책은 지금 선택해서 가져가시고 또 이 나누어서 다 읽고 난 뒤에 또 나눠서 돌아가면서 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 오예찬 어머니, 5학년 최서영 어머니, 6학년 조지혜 어머니 나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학년도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